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4월 제조 PMI 지수 51.1% 성장세 둔화, 미국 1분기 GDP 6.4% 성장, 인플레 우려, 국채금리 상승,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중국의 4월 제조 PMI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가 51.1%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100% 믿을 건 못 돼요. 그러나 기준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PMI 지수, 4월달 PMI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제조 PMI 지수예요. 우리가 그 가장 경제를 성장시키기 중요한 것은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제조업 PMI 지수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죠. 그래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 PMI 지수를 기준으로 많이 삼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4월 달에 이번에 구매 관리자 지수가 제조업 부분에서 51.1%, 3월 달에는 51.9%였기 때문에 0.8%포인트 하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이 추정했었던 그 제조 PMI 지수가 51.7%예요. 이 51.7%였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0.6%가 나오는 거죠. 지금 세계 유수의 기업이었던 그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예상 발표했었던 것보다 지금 이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상보다 중국의 경제가 빠르게 지금 하강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제조 PMI 지수도 역시 하락했고 종합 PMI 지수도 역시 하락했습니다. 중형기업 PMI 지수만 살짝 상승을 했지 중형기업이나 대형기업들도 PMI 지수가 하락을 했죠. 이 내용을 보고 기본적으로 PMI 지수라는 것은 50%가 넘어가면 경기 확장, 그리고 50% 이하일 때 경기 축소를 의미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0%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중국의 특성상 예상 지금 PMI 지수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로이터 통신이 말했던 예상 수치인 51.7%보다 51.1%로 0.6%포인트가 낮기 때문에 예상보다 중국의 경기는 빠르게 꺼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또 중요한데 중국의 생산지수 그리고 신규 수주지수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4월 달에 생산지수가 52.2%로 지난달 53.9%보다 1.7%포인트가 낮았고 신규 수주지수도 전달보다 1.6% 하락한 52%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 곡선에서 지금 약간 꺼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철, 화합물이나 비철금속 재련, 그리고 가공산업의 원자재 구매 가격 지수, 그리고 생산자 가격 지수가 모두 70%가 넘었어요. 특별히 철, 화합물 관련 재련 및 그리고 가공산업의 생산자 가격 지수가 역시 85%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철광석의 지금 가격 상승 때문에 철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생산지수나 생산수주지수를 끌어내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지금 행복회를 조금 돌리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중국의 물류정보센터장 리친 분석원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4월의 PMI 지수는 감소를 했지만 50%가 넘었기 때문에 경제 회복세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진 않죠. 그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신규 수주 지수의 하락폭이 큰 것은 경제, 시장 수요의 회복력이 부족하고 성장 둔화를 의미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정확한 정답이죠. 지금 시장의 수요 회복력이 하락하고 있어요. 중국에. 그리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큰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을 하나 내는데 경제 회복 속도가 지금 늦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예상보다 중국 회복 속도가 지금껏 중국 정부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이렇게 회복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이 도와주질 않죠. 미국이 지금 계속적으로 견제를 하고 화웨이 견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SMIC의 견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러한 것들이 또한 조선업들도 망가뜨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전체적인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구매력은 당연히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금속 등 제품의 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생산 비용이 증가를 해서 경제 회복 속도가 낮춘 것으로 지금 보인다라는 결론까지 나오게 됩니다.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제조업 4월 PMI는 31개의 산업 분야 그리고 3,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제조업의 4월 PMI는 43개 분야 4,200 업체를 대상으로 이번에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문제예요. 원자재 가격의 인상. 여기에 또 원자재 가격의 인상에 타격을 주는 게 뭐냐면 원유 가격입니다. 원유 가격 우리 무시 못해요. 원유 가격이 가장 근본적인 뭐냐면 전기 생산 능력이에요. 전기 생산 능력이 이러한 가격들이 또한 상승을 일으키죠. 그러면 전기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물론 중국 정부가 산업 육생 정책을 통해서 전기 가격을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으로 보면 중국 자체가 이득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텍사스는 중진유 가격이 지금 60에서 65달러 수준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고 올 하반기를 보면 70달러가 넘어갈 것 같아요. 왜 70달러가 넘어갔냐고 생각을 하냐면 FPSO 드릴식까지 이제 등장하는 시기가 된다면 원유 가격은 당연히 70달러가 넘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방점을 찍겠다라고 지금 원유업계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 상승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이것은 전체적인 제품 가격 상승 여기에 반도체 가격까지 들썩들썩거리면서 전체적으로 전자제품의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생산 단가 올라가고 이것에 대한 가격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회복 속도는 그리고 전 세계의 회복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 GDP가 1분기에 6.4%나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급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에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고 있죠. 최근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6.4%나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갈 정도로 나오고 있다고 미국의 CNBC가 30일 날 보도를 했죠. 또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30일 동부 시간 기준으로 0.002%가 오른 1.645%를 기록했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645입니다. 645%로 지금 상승을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또한 같은 시간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0.003% 내린 2.301%를 나타냈죠. 채권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채권 수익률은 국채 수익률 올라가고 채권 수익률 지금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채권 수익률은 채권 가격과 반비례해요. 그래서 지금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조금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이고 있죠. 올해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1분기 경제 성장률이 2021년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백신 접종 그리고 대규모 경기 부양안 이 두 가지 때문에 소비 지출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상무부는 올해 1분기 GDP가 예상보다 높은 6.4%를 기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도 또한 1984년 1분기 이후 성장률로 최대치로 지난 4분기 성장률 4.3%보다 높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GDP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의 가격들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인데,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미국의 경제 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이 지난 4분기에 4,021억 달러가 줄었지만 이번 분기에는 2조 3천억 달러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2조 3,600억 달러입니다. 이게 한 분기당 이렇게 갑자기 급증했다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 소비자들이 자동차, 전자제품, 외식, 숙박 이런 소비 등에 힘입어서 10.7%나 급증했기 때문이죠. 전분기에는 2.3% 성장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렇듯 빠른 경제 성장, 이 빠른 경제 성장이 어떤 것이 우려가 되냐면 인플레이션의 급증이 우려가 되죠.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요.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석유도 그렇고요. 그리고 반도체 가격 들썩거리죠. 이 반도체 가격 들썩거리기 때문에 또한 전체적인 제품 가격들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 소비의 화랑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도 사겠다라는 이러한 내용과 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이러한 것들을 돈이 쏟아져 들어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부동산 경기도 지금 끌어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아주 당연하다고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상무부는 3월달 개인소득과 소비지출을 공개할 예정인데 지금 이 공개 내용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라갔을 것이라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우려의 급증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소비 심리의 상승도 있지만 그 달러화의 가치 하락들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중국의 PMI 지수 51.1%로 4월달 성장이 둔화되어 가고 있다. 미국은 지금 GDP가 상승하고 있다. GDP가 상승하고 있고 전체적인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미국 연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완화 정책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제로 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이렇듯 또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매월 1200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채권 매입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시중으로 달러화가 풀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달러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이 달러화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 회복을 증가시키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올해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되어가는 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생태계가 다시 한번 도래할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